안경 썼었니 너? 컨택이잖아. 네? 원래 렌즈 꼈잖아. 저 렌즈 너무 많이 껴서 눈 아파서요. 렌즈 어릴 때 때만 껴요 원래. 렌즈 어릴 때 끼면 각막 상해. 알아요. 그래서 끼고 싶을 때만 끼는데 오늘 오기 전에 자다가 와서 뺐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특강 했었고, 민성이 왜 손가락 왜 다쳤어? 어? 부러진 거야? 삔 거야? 인대 늘어났대? 다행이네. 선생님 옛날에 엄지손가락 여기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면서 개고생했지. 기부스를 한 4달 넘게 한 것 같아. 근데 안 붙었어, 뼈가. 의사가 그냥 붙은 걸로 치고 빼래. 붙은 걸로 치고 뺐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중력장애 운동까지 했었나요? 중력장애 운동까지 했었나 봐요. 원운동 좀 들어가지 않았니? 현이야, 우리 전에 시험 전에 원운동 좀 들어가지 않았니? 기억 안 나요? 자, 우리 지난번에 삼각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야, 그치? 삼각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삼각함수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이 있었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있었어, 그치? 이게 얼마가 되지? 현이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 있잖아.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어허. 은빈이 뭐지?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있지. 이거를 재미난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2가지 방법으로 재미나게 증명하는데 이걸 하면 나머지도 대부분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유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어떤 의미의 삼각형을 이야기해보자. 얘를 A, B, C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녀석에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 H,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ABC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 변의 길이 뭐가 되니? 선분 AB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수선을 내려보는 거야. C까지. 자, 수선을 내렸대. 그렇다면 이 빨간 아이의 길이가 얼마가 되지? 얘는 자, AC 곱하기 선분 AC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돼버리고 삼각형이니까 이거에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지. 그쵸?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살펴보자. 삼각형 A, B, H의 넓이를 또 구해보지. 2분의 1 곱하기 얘는 A, B라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자, 요 높이가 되겠지, 그치? 이 높이는 선분 AC 곱하기 코사인 뭐가 돼? 베타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삼각형 ACH라는 걸 이야기해보면 삼각형 ACH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이 높이가 되겠지. 이 높이는 AB 곱하기
AB 곱하기 코사인 자 알파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지. 이게 너무 더운데요. 너무 더워? 에어컨 틀어요. 까먹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잠깐 보자. 잠깐만. 어우씨, 까먹었어. AB 곱하기. 네. 잘못했어. 이런 무식한 짓을 해버렸네. 자, 삼각형 ABH를 살펴보면요. 삼각형 ABH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자, 요 변의 길이면 얼마가 되지? 요 변의 길이면 자, AH라는 길이 곱하기 자, 요 변의 길이야. BH라고 해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AH라고 하는 길이는 AB의 무슨 성분이 돼버리지? AB의 나 잠깐만. 문해나봐 까먹었어. BH. 잠깐만. 잘못했어.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요. 자, 요 길이를 살펴보면 AH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리지? AB에 이렇게 하자. 자, 여기로 볼게. 자, 요 녀석의 변의 길이는 이 녀석의 코사인 성분이지. 맞아?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니? AB 2분의 1 빼먹었다. 자,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알파라는 값이 되고 요 높이는 이 녀석의 밑변 성분이지. AC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되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ACH라는 면의 넓이는 자,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지. 요 변의 길이, 이번엔 AH의 크기를 H 크기를 딴 녀석을 이용할 거야. H 곱하기 CH가 돼버리는데 AH라는 값은 이 녀석의 밑변 성분이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CAB의 코사인 알파가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는 이 녀석의 높이 성분이 되지. 그래서 AC의 사인 베타라는 값이 되는데 이때 이 면적이 두 녀석의 합이 돼버리겠지. 그리고 AB, AC가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어. 따라서 이 두 녀석이 같기 때문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라고 해. 이거를 왜 해주냐면 우리 흔히 많이들 외우고 있는데 이거 다 긁어 외우고 있는데 점점점 이게 왜 그런지를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상기해 줄 겸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식이 하나 있어. 혹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는 거 본 사람 있니? 그런 게 알고리즘에 안 떠요, 요즘. 그래? 익스포넨셜 i 파이 플러스 1이 뭐 0이다 라고 하는 거. 그지? 이게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식이야. 오일러 항등식인데 아직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을 거야.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그치? 자연지수 함수 배우셨니? 안 배우셨지? 그래서 간단한 걸 한번 자 정리해 놓고 오일러 항등식 얘기한 다음에 진도 나갈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도 많이 뭐 이런 식을 하도 많이 써갖고 너네들이 당황했을까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자, 이런 걸 한번 볼게. 자, 우리 몇 급수라는 게 있어. 수학에서 사용하는 몇 급수라는 게 있는데 코사인 x라고 하는 값은 코사인 x라고 하는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줍니다.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x 6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똔똔 나타나는 값이야. 이렇게 근사시켜서 써. 요 식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극한을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클 거야. 응?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sin x라는 값은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자, 얘는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자,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x의 7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똔 나타나는 거야. 둘 다 규칙성을 갖고 있지. 맞아? 짝수 지수 항들, 홀수 지수 항들이야. 그리고 교대로 뿔마뿔마가 나타난다라고 해. 자, 한편 자,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함수가 있어. 이라는 값은 자연 지수라고 하는데 밑이 2.7 얼마 나가는 값이야. 오케이? 그래서 물리를 공부할 때, 특히 자연과학을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나중에 공학을 공부할 때도 익스포넨셜 함수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익스포넨셜 x라고 한 녀석은 이렇게 근사시켜서 쓸 수 있어. 몇 급수로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 4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나가는 함수야. 제가 앞으로 가도 앞으로 해도 돼.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런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이 밖에도 뭐 LN 함수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거는 아직 하진 않을게.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익스포넨셜 ix라는 게 있어. 여기서 i는 허수야. i는 허수야. 허수라는 게 뭐지? 허수가 뭐야, 영빈아?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는 값이지. 제곱근 안에가 음수를 갖는 i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어. 얘를 허수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요거 위 그대로 쓰면 1 플러스 i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ix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ix의 세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ix의 4제곱 자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나타난 값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1 플러스 ix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지.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i x의 세제곱 플러스 얘는 4 팩토리얼 분의 x 4제곱 플러스 i 곱하기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똔똔똔똔똔 더하기 i 곱하기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 5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묶이겠지. 앞에 있는 실수분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앞에 있는 실수분은 누구하고 똑같지? 코사인의 정의지. 코사인이야. 자, 더하기 얘는 i 곱하기 허수 부분의 크기는 사인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정리했을 수 있다.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x는 코사인 x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x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해요. 자,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거를 이용하면 겁내 재미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 자, 익스포넨셜 i. 자, a 더하기 b라는 값을 살펴보면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저 식 그대로 쓰면 얼마가 되지? 코사인 x. 자, 코사인 a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i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버려. 그치? 자,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 익스포넨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익스포넨셜 i 알파 곱하기 익스포넨셜 i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요거 할 정도면 진짜 탑 클래스야, 탑 클래스. 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코사인 알파 플러스 i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i 플러스 i 사인 베타가 돼버리지. 그러면 얘 전개해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자, 요 녀석 두 개 묶어보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교차항 얘 곱하면 i 곱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i 곱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돼버려. 이 녀석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자 코사인 베타가 돼버렸대. 오, 실수 부분과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과 같아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코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과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 선생님이 이 합곱 공식을 증명한 방법 중에 가장 막강한 식이라고 생각하는 식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지? 그럼 얘는 차를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이 돼버려. 그치?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소개해 봤어요. 수학은 자꾸 한번 계속 공부해 보시고 끊임없이 식들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돼 있을 거예요. 우리 관성력까지 했었구나. 이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심력이라는 힘을 한번 살펴볼게요. 182쪽입니다. 수학 되게 재밌지 않니? 그지?
알면 알아갈수록 막 점점 더 재밌어지지 않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관성력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182쪽 관성력의 한 종류가 되는 원심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심력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심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영재학교 이번에 원서 쓰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카운터 가서 말씀드려놔. 그리고 빨리 자소서 확인해 갖고 쓴 다음에 실장님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 자소서 최대한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상담 받아야 되니까 영재학교 쓴 사람은 꼭 가서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자, 5번째 원심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원심력은 이런 바탕에서 생기는 일종의 관성력이다. 얘는 관성력의 일종이야. 자, 일종이라는 건 한 가지 종류라는 뜻이지 관성력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어떻게 원심력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어떤 원의 중심이 있었어요.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자, 요렇게 차가 하나 놓여 있었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가 놓여 있었고 이 상자 속에는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자, 작은 구슬이 있었다라고 할게. 자,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돌고 있는 한순간의 모습이야. 오케이? 이렇게 상자가 돌고 있을 때 이 추도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겠지, 그지? 맞아? 이 순간에 이 점을 지나는 순간 구슬을 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어. 구슬을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면 이 구슬은 아무런 힘도 받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 접선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해. 그쵸? 접선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상자는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리지? 상자는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상자는 줄을 따라서 원운동을 해야 돼. 맞아? 원운동을 해. 이렇게 원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슬은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지. 상자의 위치에 볼 때 얘는 이 위치에 있어. 또 잠시 뒤에 살펴봤어. 잠시 뒤에 봤더니 상자가 더 돌았지. 상자가 더 돌았어. 더 돌았을 때 이 구슬은 어디에 가 있어? 이 위치에 가 있다라고. 그냥 밖에서 보면 구슬은 계속 쭉 가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상자 안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볼 때는 상자 안에 관찰자가 볼 때는 구슬이 자꾸만 어디로 치우치려고 해?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마치 뭐를 느낀다고 생각하지? 힘을 느껴서. 왜? 상자와 같이 원동하는 관측자는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슬이 바깥 방향을 향해서 힘을 받아서 쏠리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얘는 바로 관성 때문에 느끼는 관성력이고, 특히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자, 내부의 관측자가 느끼는 이런 관성력을 뭐라고 부른다고? 원심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해. 그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안 하는 힘이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야. 그래서 원심력을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얘는 원운동하는
원운동하는 개 내의 관측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원심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와 같은 가상의 힘이라고 하죠. 자, 이 현상을 자, 책에 있는 예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깥 좌표계에서 한번 바라볼 때를 한번 볼게요. 지면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니까 관성 기준틀, 관성계에서 살펴본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 원운동에서 썼던 턴테이블 위에 자, 용수철의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서 전체가 지금 돌고 있어. 오케이? 전체가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얘는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해. 이때 얘는 원래 길이보다 길이가 어떻게 됐지? 원래 길이보다 길이가 x만큼 늘어난 상태다라고 해. 이때 용철 상수를 k라고 할 때. 이렇게 용철의 길이가 늘어난 이유는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구심력이 바로 용수철을 통해서 작용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관찰자는 이와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작용하는 힘이 안쪽 방향으로 kx가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자, 구심력을 갖게 했다라고. 얘는 구심력 개념으로 살펴보는 거죠. 한 가지씩 더 써줄게. 구심력이니까 얘는 ma라고 하고 얘가 mR 오메가 제곱이라는 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구심가속도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 코너를 돌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다. 자, 얘는 지금 원운동하는 자동차를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라봤어. 딱 잘랐어. 잘랐더니 원운동하는 물체 내부에서는 자, 추를 천장에 매달아 놨을 때 추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게 되지? 회전하는 중심축이 이쪽 방향에 있다라고 할게. 자, 이쪽 방향에 회전축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추는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기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때 이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 또 실의 방향으로 실과 나란한 방향으로 장력 T가 나타났던 거야. 이 장력과 중력의 합이 물체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라는 힘을 만들어주게 됐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느껴. 바깥쪽 좌표의 사람은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T라는 힘 더하기 mg라는 힘이고 이게 m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구심력이라는 힘으로 얘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구심력이라는 힘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때 이 두 녀석의 합의 크기가 여기를 각도 세타라고 한다면 작용하는 힘의 합이 mg 탄젠트 세타라는 힘이고 이게 v라는 속도로 이곳까지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얘는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해. 하나 더 써줄까? 얘는 ma가 돼버리고 얘는 운동하니까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해. 이게 바깥 좌표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야. 안쪽에 만약에 관측자가 있었다면 운동하는 내 개 내에 안쪽에는 관측자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원동하는 개 내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자. 오진아.
그러면 원동하는 개 내에서는 어떤 걸 느끼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턴테이블 위에 줄을 갖다 놓고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관찰자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할게.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돈다고 생각해 안 해? 이 사람의 평형 감각이 마비된 상태라고 한다면 얘는 돌지 않습니다. 그지? 안 돌아. 근데 이유 없이 용수철이 늘어난 거야. 용수철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늘어났어.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누군가 바깥쪽으로 당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누군가 당겼대.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라고 해. 오케이? 자, 얘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돈다면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이렇게 나타나. 안쪽 방향으로 KX라는 힘이 있다면 보통 이거를 마이너스로 써주는 경우가 많아. 자, 바깥 방향으로는 누가 나타나지? M 얼 오메가 제곱이라는 힘이 나타나고 이게 0이라는 얘기야. 운동 방정식이 아니고 얘는 뭐가 되니?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힘의 평형 상태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를 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KX라는 녀석이 M월 오메가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해. 힘의 평형 상태야. 오케이? 누군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를 당기는 이 가상의 힘을 뭐라고 불러? 원심력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오케이? 얘는 무슨 힘? 원심력이라는 힘으로 취급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아예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자, 철길이 있어. 자, 이때 얘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할게. 즉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V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바깥쪽으로 얘가 기울겠지. 기울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실제 나타난 힘 보니까 아래로 어떤 힘? mg라는 힘이 나타났고 또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t라는 힘이 나타났고 또 바깥 방향으로 또 다른 힘이 나타나야지 안쪽 관찰자에게는 새 힘이 평형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하지만 실제 이 힘은 있어 없어? 없지. 존재하지 않는 힘인데 느끼는 힘이야. 그래서 얘를 원심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때 원심력을 그냥 F라고 써본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T라는 힘 더하기 mg라는 힘 더하기 F라는 힘이 되는데 이 합이 0인 거지. 맞아? 이게 0인 거야. 이때 F라는 힘은 뭐가 돼버리지? 마이너스 T 더하기 mg가 돼버리니까 이 F의 크기는 어떤 크기를 갖게 되니? 자, 바깥 방향으로 마이너스 썼는데 마이너스 그냥 안 쓸게. 자, 얘는 바깥 방향으로 어떤 힘이 돼? 이 힘의 크기가 얼분의 mv제곱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 힘이 얼분의 mv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F라는 힘은 얼분의 mv제곱이라고 한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구심력과 똑같은 크기의 이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심력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원통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책 이 원통 속에 이 사람은 되게 아인슈타인으로 대체해 갖고 그림을 나오고 있거든.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원심력으로 해도 되고 구심력으로 해도 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원심력을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힘 갖고 문제 푸는 게 좀 부당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구심력을 위주로 해서 기억해 두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력을 이용하면 문제 풀이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경우들이 많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진동이라는 운동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난 운동인데 아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과학고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에 이것은 단진동은 둘 다 모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주제가 됩니다. 오케이? 1학년 2학기 기말쯤에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단진동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진동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 단진동. 자, 1. 단진동을 얘기해 봅니다. 자, 단진동과 등속 원운동의 관계를 봅니다. 자, 단진동과 등속 원운동의 관계. 자, 얘네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다라고 하죠. 이거 뭐지? 딱 보니까 뭐야? 샤파. 연필깎이야. 자, 이 샤파란 녀석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킬 거야. 오케이? 일정하게 회전시킬게. 이 샤파의 팔의 길이를 A라고 한번 놔볼까? 오케이? 얘를 정면에서 관찰해 보면 어떤 운동을 할까? 얘는 정면에서 관찰하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하지? 반지름이 A가 되는 무슨 운동을 할까? 원 운동을 하게 될 거야. 그치? 맞아요? 반대로 이 방향으로 돌렸다라고 해볼까? 사실 이러면 안 깎이지. 이래야 깎이지. 반대로 돌려야 깎이는데 반대로 돌렸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 순간에 일정한 반지름을 유지하면서 자, 손잡이 끝부분을 보면 자, 돌아나가는 무슨 운동? 등속 원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위에서 불빛을 비춰보는 거야. 위에서 빛을 비춰봤대. 위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아래에 뭐가 생기지? 그림자가 생기겠지. 맞아요? 그림자는 왔다 갔다 하는 폭이 AA가 되는 자, 이러한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 왕복 운동을 뭐라고 해? 단진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케이? 단진동. 단진동은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플. 간단하다는 그 단자였어. 진동이라고 한 데에는 하모니. 조화로운 운동, 모션이라고 해. 그래서 자, 얘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해지는 조화로운 운동이 바로 단진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바로 단진동은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의 운동이다라고 보여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진동은 보여지는 모습만 갖고 볼 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이 바로 단진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관계만 한번 살펴보자. 원운동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고 불러? 주기 t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주기가 서로 같아, 그치?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제자리 오면 얘는 이쪽에서 출발해서 왔다가 제자리 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기가 똑같은 운동이 돼버려. 그래서 주기 t라는 값은 자, v분의 2파이 r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원동의 경우. 그리고 각속도를 배웠었잖아, 우리. 각속도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요 식 매우 중요하게 사용할 식이야. 오늘 사용하는 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이 바로 이 식 같아. 자, 그리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의 역수가 되겠지. F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고, 단위는 초과됐다. 자, 그러면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진동을 식으로 표현해서 나타내 줄 수 있대요. 자, 일반적인 자, 식을 만들어 드리고 그 과정을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 또는 변이, 속도, 가속도에 관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아, 허리 펴고 궁뎅이 기대지 마. 몸이 편하니까 자꾸 잠 오잖아.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볼게. 자, 물체가 원운동하는 원궤도라고 해. 이때 중심축이 있어. 중심축에 대해서 물체의 좌표를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대. 처음 물체가 출발하는 위치를 여기로 잡아볼까? 자, 이 위치 잡아보는데 이때 이 각도를 파이라고 하자. 오케이? 이때 파이는 물체가 처음 있는 위치거든. 그래서 처음 위치를 알려주는 값이야. 근데 우리 요 내부에 들어가는 이 각도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위상이라고 얘기해. 위상. 영어로 phase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자, 얘는 위상, 처음 위상이라고 그래서 초기 위상이라고 표현해. 위치와 운동 상태야. 우리 파동에서 지난번에 위상 얘기했었지? 파동에서 위상 얘기했었지, 그치? 자, 얘가 위치와 운동 상태야.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다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위치까지 가게 됐다라고 해요. 이때 물체는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면 이때 이동한 이 중심각이 얼마가 되지? t라는 시간 동안에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움직였으니까 이 값은 얼마? 오메가 t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해. 이때 얘의 반지름은 a라는 반지름으로 지금 돌고 있다라고 얘기해 보자. 오케이? 자, 이때 이 운동에 대해서 얘를 나타내는 그림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빛을 비춰주게 되면 처음 위치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그지? 여기서 출발한 거야.
나중 위치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때 이곳까지의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데 이 위치를 뭐라고 하니?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네. 얘는 지금 요 원상에서 자, 반지름 A에 대한 각도 전체각에 대한 높이 성분이 돼 버린 거야. 그치? 맞아요? 높이 성분이 돼 버렸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X라는 녀석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에는 자, 반지름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불러주는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X라는 녀석은 물체의 위치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또는 원점으로부터의 변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위치고 A라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진폭. 오메가라는 값은 뭐가 되지? 얘는 각진동수라고 불러요. 원운동할 때는 각속도라고 했지. 각속도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각진동수라고 불러줍니다. 각진동수.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초기 위상. 그리고 t는 이무의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 자꾸만 변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시간에 따라 자꾸 변할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해 보는 거지. 처음 위치는 여기서 출발했지. 맞아요? 이 높이가 A sin phi라는 값이야. 그리고 최고값은 얘가 갈 수 있는 최대값들은 위쪽에 플러스 A,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A를 갖는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함수적으로 나타내주는 이런 값이 바로 이 시간에 따른 x의 값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참고로 선생님이 아주 유용한 사이트 알려줄게요. 어떤 함수들을 그래프 그릴 때 잘 못 그리는 경우들 있잖아. 모양을 잡기가 좀 힘든 경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그려주면 아주 편합니다. 변수, 성립 변수를 넣어줘도 되는데요. 이렇게 자, 사이트가 있어.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울프람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어. 울프람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거든. 여기에 가면 무료고 회원가입 할 필요도 없어. 여기에 매스라는 칸이 있을 거야. 매스를 찍어갖고 눌러가면요. 그래프 그려주는 것부터 방정식 풀어주는 것까지 다 있어요. 혹시 매서메티카라는 수학 프로그램 아세요? 매서메티카 기반으로 만든 사이트야. 그래서 문법이 식을 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문법이 누구하고 똑같냐면 한글에서 문서 수식 편집기 해본 적 있지요. 수식 편집기 하면은 아래쪽에 뭐가 뜨니 창에 문법이 뜨죠. 알아요? 문법 뜨죠. 수식창이 두 개로 나타나잖아. 윗부분, 아랫부분. 여기는 식으로 나타내주고 여기는 문법대로 전개된 값이 나온단 말이야. 요 표현대로 치면은 계산 다 수식 계산해줘요. 그래서 개수 같은 값들은 개수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 같은 거, 파이 같은 거는 파이는 여기 뭐 우리 각도 뭐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값이고 이 오메가는 일반적인 각속도로 상수로 그냥 아무 값이나 줘. 2, 3, 4 이런 값, 0.몇 이런 값 주고 식을 쓰면 x를 t에 관한 함수로 주르륵 풀어줍니다. 그래서 대박 캡입니다. 적분도 해주고요, 미분도 해주고요, 아주 복잡한 것도
다 풀어줘요. 수치적으로. 자, 아무튼 이 사이트 있다. 그래서 그림 그리거나 탐구 활동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해 살펴봅니다. 이 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 단진동에서의 식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단진동의 변이라고 썼는데 지금 했던 거 그대로야. 그냥 위치라고 표현해 줄게. 단진동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다.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운동하는 물체를 얘기해 보자. 자, 이렇게 얘기됐대. 물체는 처음에 X축과 나란한 위치부터 출발했다라고 할게.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출발한 거야. 각속도 오메가로 도는데 반지름 A인 반지름을 따라 운동하고 있다라고 해요. 연희야, 연희. 그러면 이때 운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원점 5에서 자, 얘는 임의의 시간일 때 이런 위치에 있대. 각속도 오메가로 도니까 이 각도는 얼마가 되지? 오메가 t라는 각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메가 t라는 각을 갖고 있다. 우리 시험 대비 기간 너무 길지 않디? 한 달이? 아, 대박. 한 2, 3주면 2주 정도면 딱 맞지 않니? 근데 조금 길긴 했거든요. 너무 길어. 근데 그게 좀 빡빡해. 이번에 그래도 괜찮았던 게 하주가 질문을 거의 한 3시간 잡아먹고. 아씨, 하주는 빼고 생각해야지. 나하고 하면은 내가 질문 받아주겠니? 마지막에 한 데리고 나가서 패버리지. 마지막에 일주일은 확실히 불필요한 시간이었어. 한 열흘 정도가 불필요하지, 그치? 네네. 너무 일찍 한 것 같아. 지금 또 뭐 기말고사 대비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내가 식겁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야. 적당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시험 너무 짧고 그래서 천재는 요번에 한 달 정도 하지 않아요? 한 달 넘게 하지 않았니? 딱 한 달 했어. 내가 찬이 새끼가 안 오는 바람에 혼자서 너무 외로워갖고. 천이 왜요? 어? 천이 왜? 지 혼자 시험 본다고 그러고 일주일인가 하고 안 나왔잖아. 그거 걔 혼자 푸는 속도 느려서 책 엄청 느려서. 아, 걔 다 느려. 또 시킨 대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안 나왔더라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행복하게 일찍 가서 술을 먹었지. 그랬더니 너무 시간이 길어. 찬이가 안 오는 기간이 너무 많아갖고 술을 너무 먹었고 건강을 상하게 했잖아, 이 자식이. 아니 그래도 찬이 시험 잘 봤어요? 과학은 100점이라던데. 지 말이. 그래요? 하나 틀렸다 그랬나? 자, 그러면 다 맞았다 그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해. 이 녀석에 대한 그림자 저쪽에서 비쪽해 주면 얘는 그림자가 어디 와 있니? 여기 와 있잖아. 그죠? 이거 점선으로 할까? 자, 여기 와 있다라고 해. 자, 이 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자, 얘와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x라는 값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a 곱하기 sin
오메가 t라는 값을 갖게 됐다라고 해. 이게 x에 관한 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단진동의 속도. 이번 시합 때문에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네, 삼단원 3단원 네.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들어가지. 바꿔 들어갈 것 같은데. 원석쌤하고 쌤하고. 원석쌤은 아니다. 다 조정되고 선생님이 거의 다 주로 하겠구나. 3단원. 4단원이 뭐지? 생명이지. 생명이요. 쌤? 아니 그러면은 4단원도 생명이고 5단원도 생명인데 그러면 매 시험 때마다 생명쌤이 계시는 거예요? 가급적. 너 상호쌤한테 일러줄게. 아니 좋아요. 싫다고 그랬다. 아니 너무 좋아요. 그게 낫잖아. 어떤 선생님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아마 상호쌤하고 원석쌤하고 생명 나눠서 아니다. 그 다음에 단원이 뭐가 있지? 5단원이 유전이고 7단원이 아마 그 우주. 3, 4단원 아니야. 학교마다 시험범위 상당히 다를 수 있겠다. 3, 6단원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3단원, 6단원이 또 6단원이 물리 파트거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생명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복잡할 것 같다. 시험범위가 이번에. 누구예요? 도윤이라고 새로운 친구예요. 우진이네 같은 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앞쪽에 와. 왜 뒤에 앉으려고 해? 앞쪽에 앉아. 그럼 유나는요? 유나 오늘 학교 행사 때문에 좀 늦는데요. 네, 유나 보고 싶어요? 아니요. 자, 단진동에 아니라고 전해줄게. 네. 너 꼴도 보기 싫다 그랬어. 얘기해줄게. 네. 자,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속도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 속도. 자, 반지름이 a고 얘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돈대. 자,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이 각도는 얼마가 되지? 오메가 t라는 각도에 있을 때 물체 위치가 이곳에 있어. 이 물체는 어떤 속도를 갖게 되지? 이 순간에 속도가 어느 방향을 향합니까? 어느 방향을 향하지? 198쪽 접선 방향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이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돼? 선속도와 각속도 관계를 이용할 수 있지.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가 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돼? 반지름 a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하지. 자, 이때 이 녀석도 그림자를 한번 보자. 속도의 그림자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a 오메가라는 속도를 그림자로 나타내 주면 얘는 요런 값을 갖게 돼. 이게 속도 v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보조선을 이용해서 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지름 방향의 보조선을 그려. 자, 그리고 x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려봐. 자, 그렇다면 얘가 오메가 t일 때 이 각과 이 각이 어때? 동의각이지. 자, 전체 요각은 얼마? 90도. 이 각도 90도야. 그쵸? 그렇다면 x축과 이루는 a 오메가와의 각도는 오메가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오메가라는 녀석의 밑변 성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v라고 하는 값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데 a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식을 이번엔 변형을 좀 한번 시켜서 장난 좀 해보도록 하자. 자, v라는 녀석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a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맞아요?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그지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자, 이때 a를 집어 넣어 보세요. a를 집어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 됐어. a 사인 오메가 t가 뭐라고 했지 좀 전에? a 사인 오메가 t는 x라고 했단 말이야. 따라서 이 전체 값은 a 오메가 곱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한다. 좋아요. 선생님 안 하죠? 어? 추운데 어떡하라고. 너무 좋아요. 현이야 조끼 하나 벗어줘라. 네, 하나 벗어줘라. 조끼 하나 벗어줘. 내가. 옷 찢어질 것 같아서 안 빌려준대. 아. 그건 아니- 등치가 은빈이가 더 크지?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메가 이항시켜서 한번 정리해 볼게. 오메가분의 v라는 녀석은 자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자, 이때 얘를 제곱을 취하게 되면 오메가분의 v의 제곱이라는 값은 a 제곱 마이너스 미안해 이거 x야. 미쳤나봐. x야. 자, 얘는 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x 이항시키고 a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아. a분의 x의 제곱 더하기 자 얘는 a 오메가분의 v의 제곱이 1이야. 이게 그 유명한 타원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타원 방정식이 됐다라고 해. 자, 얘가 타원 방정식인데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어. 자, 위치와 속도에 관한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얘는 최대값일 때가 얼마가 되지? 자, a 오메가라는 값을 갖고 최소값일 때 마이너스 a 오메가라는 값을 갖고 x의 최대값은 플러스 a, x의 최저값은 마이너스 a가 돼. 그래서 네 점을 모두 이어주는 곡선을 그리게 되면 바로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타원이 나타나서 얘가 타원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타원 방정식을 이렇게 만족하는 자 식이 바로 단진동의 속도와 위치에 관한 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 살펴보면 그러네. x가 0이면 v는 최대값이지. 맞아? 즉 x가 0이라는 건 진동 중심이 되는 거야. 진동 중심에서 속력이 최대다. 자, 그 다음에 x가 최대일 때는 속력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버린다라고 해. 오케이? 양 끝점에서는 속력이 0이고 변이가 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진동의 속도에 관한 식을 살펴보았고, 자 이번에는 단진동의 가속도에 대한 식을 한번 살펴보자. 단진동의 가속도에 관한 식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원운동을 하고 있었어. 어떤 특정한 위치에 물체가 있었지. 이때 이 각도를 오메가 t라고 하자. 반지름이 a고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거든. 이때 물체는 가속도를 갖는데 무슨 가속도를 갖지? 지난 시간에 했던 구심 가속도를 갖게 돼. 원의 중심을 향해서 구심 가속도를 갖는데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썼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썼지. 또는 얼분의 v의 제곱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써서 얘는 A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구심 가속도를 갖게 될 때 얘는 구심 가속도야. 구심 가속도다. 자, 이때 그림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요만큼의 값이 바로 뭐가 돼? A라는 값이 돼 버리는 거야. A라는 값이 돼. 자, 요 각도가 얼마가 되지? 오메가 t가 되지. 동의각이니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A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는 크기에 사인 오메가 t라는 값을 갖게 됐대. 여기에 A 사인 오메가 t가 뭐에 해당하는 값이야? 맨 앞에 식 x에 관한 값이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한다. 오케이? 이게 매우 중요한 식인데 단진동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속도가 변이에 비례하는 식을 갖게 돼. 오케이? 단진동 운동하는 경우. A라는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즉 가속도라는 녀석이 변이에 비례하는 이런 꼴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야. 가속도는 곧 뭐지? 힘이지.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I자 힘이 변이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래? 변이에 비례하는 경우에 힘이 무조건 단진동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진동 운동하는 이런 경우들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그러면 단진동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란 얘기를 살펴보자. 이게 물체가 단진동 운동을 할지 안 할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어떻게? 힘의 크기가 변이에 관계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찰해 주면 돼. 서진이 춥구나. 그거 좀 꺼주라. 오. 왜? 은빈이 튼튼하잖아. 너는 아직 이러고 있는데 서진이는 하고 있잖아. 오돌돌돌돌. 거기다가 봐라. 현이 봐라. 서진이 춥다니까 바로 꺼버리는데 은빈이 너가 춥다니까 거들떠도 안 보네. 은빈, 네? 어떻게 해서 그래? 네? 어떻게 하길래 그래? 뭘 어떻게 해서 저랑 친해질 건데. 너네 학교 친구잖아. 옛날 학교. 우진이가 대신 꺼줬다 야. 자, 그러면 단진동 운동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보자.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때 이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단진동 운동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힘은 MA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단진동할 때 A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된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라는 값이 단진동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때 실제 작용하는 힘과 이 오메가 제곱을 비교해요. 비교해서 단진동의 주기를 구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여기 책에서는 연관시켰었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주기라는 걸 살펴보면 주기 t는 위에서 정리한 오메가를 이용해서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써주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하나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자, 요 얘기부터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마찰이 없는 평면에 물체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용출상수는 K고 물체는 질량 M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 이게 평형 위치야. 그런데 이 물체를 당겨서 변이를 시켰어요. 이때 얘가 늘어난 길이가 현재 X라고 합니다. 이 물체 운동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줘요. 얘는 원래 중심 방향으로 탄성력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 물체에 나타난 힘은 어떤 힘밖에 없어? 마이너스 KX라는 힘밖에 없어요. 이 값은 뭐라고 합니까? 얘는 MA라고 쓰는 거지. 살펴보니까 A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분의 KX가 되는 거야. X의 B라니까 얘는 단지는 운동하게 되므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쓸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이 경우에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은 M분의 K, 그리고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M분의 K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주기 T는 뭐가 돼버리나요? 오메가분의 2파이. 그래서 얘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고 해준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주는 식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가 크린 시간에 보도록 하고, 크린 시간은 계속해서 전기 나갈게. 그리고 다음 주에 단지능 운동의 예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